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 시초가가 강력하게 떴는데 그대로 밀려버렸어요. 시가가 오늘 뜬 상태에서 9만 원대 잘 떴는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일본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초가가 강하게 떴습니다. 강하게 뜨면서 분명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계속적으로. 그죠? 지켜줬습니다. 9만 원, 8만 8천 원, 8만 9천 원대 지켜주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주가 쭉 무너져서 지키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9만 원 구간, 여기서 분명히 올라가려고 분명 어떻게 시도를 했는데 그대로 주가가 밀려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고가권 9만 원짜리 무슨 구간이었길래, 그죠? 왜 밀렸는지 쭉 당겨 볼게요. 자, 파란 색깔 선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거 5분봉으로 빠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5분봉을 볼게요. 파란 색깔 선 위쪽에 89,900원, 9만원 가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쭉 당겨 보면은, 가죠? 가면은, 색깔 잘 보이게 또 바꿔볼게요, 색깔을. 우리가 무슨 색깔로 할까? 빨리 잘 보이게. 어, 하늘 색깔 형광색. 쭉 보면은, 쭉 가죠? 쭉 가다 보면, 뭐요? 이 매물이 좀 있는 구간에서 올리질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쭉 당겨 그냥. 보면은,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지금 요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저항선에서 맞은 거예요. 요 자리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심리 자체가 좋은 심리는 아니다. HL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심리 자체가 그렇게 심하게 지금 무조건 갈 거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고가권 9만 원대 물려있던 사람들이 슬슬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물량뿐만 아니라 현재 구간은요, 밑에 산 사람들 단기적으로 이게 5월 16일, 그죠? 5월 16일, 5월 18일, 그러니까 5월 20일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에 산 사람들은 다 수익권일 거란 말이에요. 밑에서. 그죠? 밑에 산 사람들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지쳐서 매도하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오늘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했지만 우리가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정확히 맞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 이렇게 많이 샀다, 오늘 구간에서 HLB를 지금 자리에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은 우리가 금요일에 주가가 여기서 잘 봐봐요. 여기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고가권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밀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여기서 다 나갔다라는 건데, 아니 고작 여기 들어 이거 단타 쳐서 먹고 나가려고 여기서 팔고 나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비모 관련된 이슈 떴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이슈는 큰 이슈가 아니다. 큰 이슈가 아니고 단발적으로 이런 하락하는 흐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런 하락 흐름을 돌려주는 재료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 아침에 시초가가 플러스 3% 뜨면서 역시 돌려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 주가가 밀렸죠. 근데 사실상 좀 오늘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구간에서 이렇게까지 주가를 밀었어야만 했는가라는 부분이요. 그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20만 주를 샀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 투자 샀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공매도 세력들이 계좌만 계속적으로 옮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좌만 옮기면서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 앞에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어떻게 던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매집하려고 개인들을 흔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뺏으려고, 그죠? 매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심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다. 어디?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주가가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제가 10월 7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려 보세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클래스 1을 생각하고 있고 클래스 2를 생각하고 있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 중에 다 클래스 1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클래스 2가 나왔을 때 주가가 과연 밑으로 빠질까요?
밑으로 빠질까요? 선생님 클래스 2가 나오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상 선물 옵션 죄송합니다. 사실상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모르지. FDA에서 미리 얘기를 안 해줄 텐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FDA 쪽에서 클래스 1이라고 만약에 통보를 했을 경우에는 그죠? 11월 20일 안쪽으로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그 전에 주가를 기대감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데 얘네들이 앞에 구간 매물 소화를 안 해놓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HLB가 만약에 클래스 2인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매물소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어차피 클래스 2 뜨면 실명이 나올 테니까 알아서. 근데 이거는 FDA 쪽에서 HLB한테 통보할 때, 그죠? 당연히 HLB가 뉴스로서 공개를 하겠죠. 클래스 1을 받았는지 2를 받았는지. 공개를 안 할 리는 없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HLB가 클래스 1, 클래스 2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호재 이슈를 띄워서 주가를 한 방 올려줘야 된다. 앞에 있는 개인 투자자 떨궈줘야 돼요. 떨궈줘야 왜? 심신이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신이 매우 지쳐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을 보려면은 과거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HLB라는 이 종목 특징상 계속적으로 개인들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게 이제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밑에 구간에서 기억을 하시면 기억을 하시겠죠. 밑에 구간에서 이런 자리 보면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자,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나서 그죠? 서류 처리 완료하고 서류 처리 끝났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심사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될 것이다 라고 23년도에 나왔어요. 그죠? 여기 전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주가 안 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도 여기서 우리 다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빠져버려요. 밑으로. 뺐다가 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빠져서 횡보하죠.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 기간이 3월부터 정확히는 2월부터 어디까지예요? 올라가기 전에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횡보했단 말이야. 10개월을. 그죠? 10개월을 횡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올라갔어요. 10개월을 횡보하고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2만 9천 원 있죠. 이 가격대랑 이때 당시 얼마예요? 이때 당시 이 3만 원일 때랑 솔직히 다를 게 없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이 내용상 별로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때랑 저때랑. 근데 주가는 몇 배 갔어요? 주가는 4배가 올라갔죠. 밑에 구간 대비해서 4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랑 회사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요? 승인에 대한 일정이 다가왔다라는 거. 그 차이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 밑에 구간이랑 여기랑 큰 차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 주가 여기서 15만원, 20만원 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회사가 큰 차이는 없어요. 뭐 회사가 더 좋아진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더 좋아진 게 있어요? 없어요. 이때랑 이미 가남에 관련된 데이터가 한 좀 2개월 정도 더 나온 거? 야, 그게 얼마나 큰 건데 뭐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사실상 가남에 대해서 승인 신청이 들어갔고 이때랑 승인이 안 됐다라는 거 두 개 다 똑같습니다. 4배 올랐잖아. 기대감 하나로. 그럼 이건 뭐예요? HLB는 기대감이 증폭되는 구간에서 항상 뭐한다?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클래스 1, 2 발표가 나는 10월 20일로 갈수록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앞에 구간 매물 소화를 해줄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가가 올라가면 쇼커버랑 쇼스키즈도 같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 HLB는 항상 그랬으니까.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땐 당연히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기대감, 일정에 맞춰서 분명히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도 오늘도 마이너스 1% 빠졌지만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저는 만약에 클래스 1이 뜬다라고 했을 때 또는 클래스 2가 뜬다라고 했을 때 승인 날짜가 언제까지죠? 11월 20일까지 승인에 대한 여부 3월 20일까지 승인에 대한 여부가 발표납니다. 저는 이 구간 근처로 가면은 무조건 뭐 한다?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매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만 올라가면 매도에 대한 얘기 분명히 또 할 거다. 저도 지겨워 죽겠어요. 지겨워 죽겠는데 그래도 하루에 의무적으로 하나 찍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때도 5월 14일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거는 매도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간다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되 승인에 대한 여부가 판가름 날 때는 뭐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라는 관점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때 영상 보여드리기 귀찮지만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믿음이 생기실 테니까 뭐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걸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먹힐 것 같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때이고요. 5월 14일 승인되기 바로 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매도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HLB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클래스 1이 나왔을 경우에는 11월 초중순, 클래스 2가 나왔을 때는 내년 1월, 2월 반드시 매도에 대한 부분 타점 보고 말씀드릴 겁니다. 주가 위치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 확실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댓글들 달렸고 전부 다 잘 팔았다, 잘 매도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체크 한번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한번 영상 보시고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HLB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버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13만원 구간에서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리에서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올라간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가지만 뭐 해야 된다? 매도 타점 잡아야 된다. 나중에 지금 말고.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이러한 매물수와 봉 한번 뜨고 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이때 당시에 그죠? 이때 당시도 보면은 잘 봐봐요. 여기 주가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보면은 자 22,500원이죠. 자 이날부터 보면은 날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이 죄송합니다. 자 얼마요? 2019년도 9월 30일이에요. 그죠?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얼마 만에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고점을 찍는 거 보면은 잘 봐봐요. 며칠 동안 올라가요? 정확하게 한 달도 안 걸립니다. 3주 정도 걸렸어요. 3주. 거래일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7거래, 18거래 그죠?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구간에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주가가. 보이시죠? 한 달도 안 되는 구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승 폭이 22,500원에서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85,000원까지 나왔잖아. 몇 배가 나온 거예요? 거의 4배의 상승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한 달 만에. 그죠? 한 달 만에 4배 상승 나왔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클래스 1이 떴을 경우에, 그죠? 클래스 1이 떴을 경우에 여기서 10월 20일에 클래스 1이 떴다 칩시다. 그죠? 그럼 며칠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며칠 만에? 응? 11월 20일까지잖아. 한 달이잖아. 한 달. 그럼 저만큼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당연히 4배는 안 되겠죠. 시가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2배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20만원 라운드 피겨나. 그 전에 매물수 한번 진행을 해놓고. 그래서 저는 분명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도 올라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좀 긴 시간 횡보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보면은 여기서 급등 나오고 나서부터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정도 지루한 흐름이 나온 이후에 슈팅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텔레그램방 제가 만들어 놨는데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5월 14일에는 5월 14일에는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썼고 동영상으로 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느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텔레그램방이 있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매도에 대한 타점,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HLB에 대한 브리핑 계속적으로 빠르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많은 장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 좀 잡아 드렸어요. 정말 오늘 또 많이 썼는데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HLB, 그죠? 오늘 유한양행 금양 HL 펩트론 보겠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금양 같은 종목들도 오늘 10% 정도 급등했는데 타점 잡아드려서 아마 이것도 수익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HLB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무조건 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승인에 대한 믿음 자체가 3만원 하던 주가가 이제 13만원 갔었을 때 이때의 가치와 이때의 가치가 사실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승인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3만원, 아니 지금 8만원이라고 하면 주가가 예를 들어 20만원 갔다. 그쵸? 근데 이때와 가치와 이때 가치가 결과적으로 똑같다. 승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승인이 되면 가치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어필을 드리는 부분인데, 가치적인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분할 매도로 비중 조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대응과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저는 10,000원에 산 주식을 욕심을 내서 존에 산 거 알고 10만원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10배 먹었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우리나라에 정말 몇 개나 있을게요. 3,000개 중에 몇 개 있을까요? 한 10개 있을까요? 그럼 확률상 따지면 몇 프로 확률이에요? 0.03%의 확률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 확률에 내가 베팅을 해서 하겠느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게 국장을 대하는 태도다. 미장이 아닌 국장. 국장은 분할 매도 해서 욕심을 좀 덜어내야 되고, 도박과 투자는요, 저는 딱 이 5글자 차이다. 리스크 관리. 요게 도박과 투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HLB는 일단 저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올라갔을 때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한 부분 제대로 잡아가실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기시면 이렇게 입장 요청 옵니다. 제가 확인해서 입장시켜 드릴 거니까. 몇 번이요? HLB 입장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HLB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정말 많을 텐데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된 대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3만원 구간대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129,000원, 정확히는 12.5에서 12.9였어요. 여기서 이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대응을 하자,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배의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시켜드리고 그때
10,000원에 있던 대봉 LS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3개월 만에 26,000원 갔죠. 이때 비만 치료제가 10월에 위고비가 상륙한다고 해서 이 모멘텀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는 비만 치료제가 이제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주 있죠. 생물보안법 관련주. 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릴 건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IRA 법안이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중국을 때려서 국내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 거다. 이차전지 때도 그랬고요. 이 미국 생물보안법도 결과적으로 바이오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 건데, 이 중에서도 원료 의약품과 그 다음에 CDMO 관련된 의약품 위탁 생산 관련된 회사들이 큰 수혜를 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HLB를 올라갈 때, 그죠? 분할 매도 후에 어떤 걸 잡아야 돼요? 어떤 걸 잡아야 돼요? 반드시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주를 한 종목 잡아가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하나 추천드릴 테니까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아마 여기까지 알았으면 다 알아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뭐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텔레그램마 입장은 HLB 입장이라고 위에 번호 남겨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그죠? 요거랑 제가 여기 3만, 5만, 7만 원에 이런 잡을 수 있었던 기법과 분할 매도하는 이러한 기법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기법,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 원 아니 200만 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